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를 조사한 경찰이 무려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주 노동자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공사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네. 이제 화재는 17시간 만에 진화가 되긴 했지만 재산 피해만 43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당시 국가기관 시설이 이렇게 테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접한 풍등 하나에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비판이 일기도 네. 했었는데요. 경찰은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를 포함해서 한국인 책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당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네.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인권위가 영상 녹화된 조사 장면을 보니까요. 네. A씨가 뭐라고 진술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거짓말하지 마라 정도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있을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네. 횟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A씨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18년 10월 8일 긴급 체포된 후에 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조서 열람시간 포함해서 28시간 5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총 62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네. 더욱 눈에 띄는 거는 1차 조서에는 1회, 2차 조서인 0회, 그리고 3차 조서인 5회였는데 네. 이제 4차 조서 마지막에 보니까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이 무려 56회나 집중돼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한마디로 모순점을 지적하자는 취지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원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경우에 이를 부정하려는 취지나 맥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네. 이는 헌법 제12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이나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범죄 수사 규칙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신문이 아니라 이제 자백을 강요하는 피의자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네.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경찰의 수사는 이 객관적인 이 증인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자백을 강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앞서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마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진술조서에는 62회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압박보다 이 숫자 차이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건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가 영상 녹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모두 123회에 걸쳐서 거짓말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조서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62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도 스리랑카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 조서가 경찰의 입맛대로 꾸며져 있는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최정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네. 신문과 답변, 거기서 오고 간 발언 취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경찰의 입맛대로 재구성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얻어냈으면 사실 그 과정이 조서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고요. 이게 윽박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서에 남겨진 게 굉장히 축소되고 생략되고 또 잘못 정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경찰의 이런 조서 꾸미기와 관련된 이제 피해 호소는 숫자로도 입증이 됩니다. 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를 보면 네. 2015년에는 1,363건, 2016년에는 1,482건, 2017년에는 1,551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5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는 점점 주는 반면에 이제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및 편파 부당 수사 부분은 점점 늘더니 2017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이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참에 아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취록이나 영상 녹화로 경찰 수사 내용을 대체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조사받은 내용을 100% 녹취록으로 기록을 하거나 네. 영상 녹화로 대체해서 조사 내용을 꾸밀 여지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뭐 조서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아무튼 뭐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